네,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코너입니다. 김재원의 한칼. 김재원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격주에 한 번씩 이렇게 뵙게 됐네요. 아유,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 당 최고위원이면 무지무지 바쁘신 거 제가 아는데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밤에는 안 바쁩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 오늘 사실 민주당에서 무슨 엄청난 사건인 것처럼 네. 하도 그냥 뻥뻥하고서 터트려가지고 다들 좀 걱정했어요. 출렁하고. 그렇죠. 네, 근데 뭐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 저희들도 사실 아침에 최고회의 네. 시작 전에 MBC부터 보도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 최고회의 끝나기도 전에 박찬대 네.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들 좀 긴장한 것도 사실이고요. 언론 보도에 보니까 하필이면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당대표 그다음에 원내대표 최고위원 이렇게 이제 4명이 앉아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저 포함해서 4명이 전부 찌푸리고 있는 사진이 어떻게 찍혔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 얼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수심에 가득 찬 전부 고민을 하는 그 얼굴로 사실 그랬었죠. 근데 이게 제가 우선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하기 전날 이 공천에 관해 이야기한 것은 나름대로 큰 사건이죠. 근데 이것을 야당이 개입해서 이렇게 날뛸 사건이냐 또는 이것을 무슨 불법행위니 탄핵이니 이따위 소리를 할 그런 사건이냐 여기에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냥 공천에 관여한 것에 대해서 공천 경쟁했던 사람들이 아니 왜 공정하게 놔두지 왜 관여하십니까? 이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또 공천 관여 안 한다더니 왜 이런 말을 하셨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정치적인 비판 또는 이제 이해관계인들의 반발 이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불법행위냐 위법행위냐를 가지고 지금 보니까 전부 중구난방으로 떠드는데 이게 다 잘못됐어요. 물론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은 대통령 취임을 준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동일한 예우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래서 경호를 받는다든가. 경호도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경호를 받고 하는 그런 건 있죠. 그건 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의 재직 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 아니거든요. 공무원은 아니죠. 근데 이제 탄핵을 자꾸 이야기하길래 먼저 탄핵을 이야기하자면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에 잘못된 일이 위법한 일. 그게 이제 뭐 그냥 부당한 행위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행위가 아니고 법에 위반된 행위로 행위를 했을 때 그 위법한 행위를 이제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대통령 재직 중에는 소추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경중을 따라서 탄핵으로 직을 면하게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건 일단 대통령 재직 중의 행위가 아니죠.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공천에 지금 관한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하고 이 내용이 다 사실이라 치고 이게 뭐 AI가 조합한 그런 목소리가 아니고 윤 대통령 목소리가 맞다고 보고 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치고 또 그 내용대로 있었다 치고요. 즉 진짜 당에서 보고를 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나 김영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다가 당에서 좀 말이 있었고 말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공천을 받았고 그 과정에 영향이 있었다 칩시다. 근데 이게 과연 불법행위냐를 따져보자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럼 뭐 불법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거든요. 즉 뭐 대통령 재임 중이라고 쳐도 제 이야기는 대통령 재임 중에 이런 공천에 관여를 한 것이 불법 행위냐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그 무슨 법 위반이냐는 거죠. 사람들은 이게 뭐
공무원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중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불법 아니냐. 근데 대통령은 사실은 정당의 1호 당원이죠. 그 정치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 활동을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선거에 개입했다. 이 논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또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법률이 잘못되었나 싶어서 당시 판결문 다 읽어보고 판결 선고하는 것도 다 보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 선거 기획이라든가 선거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 이거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선거 기획이라는 명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럼 선거 기획이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는 뭐냐면 이제 친박 의원들 또 국정에 협조하는 의원들 많이 당선시키고 좀 국정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은 공천에 배제하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공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또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 당선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배치를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선거를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플랜을 만들어서 뭐 공약을 도와준다든가 이런까지 하게 한 이게 선거 기획이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행위까지 하면 전체 국민 의사결정에 국회 의석 분포의 차이를 주니까 선거 운동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은 유죄 판결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누구 공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선거운동과 관계가 없잖아요. 경선운동에 개입했냐? 경선도 없는데 무슨 전략공천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죄가 안 되는 행위예요. 그러면 또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정치 행위, 정치 운동죄가 있어요. 예. 그럼 정치 운동이 뭐냐? 이것도 막 그냥 정치적 발언을 하면 처벌을 받느냐? 대통령은 정당원인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것도 한정이 돼 있어요.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예요. 이거는 좀 더 해서 투표를 독려한다든가 누구를 찍으라고 한다든가. 그게 노무현이가 탄핵했던 거예요. 탄핵 소추만 열린우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투표행위에 관여하는 거지. 특정 정당에 대해서 투표할 것을 독려한 거지. 독려하는 것. 그건 명백히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누가 공천 받았으면 좋겠다잖아요. 이거는 투표 행위와 무관한 행위예요. 그런데 성창호 판사가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선고하면서 거기에서도 대통령이 단순히 정당원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는 거, 정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 공천에 관해서 정치적인 의견을 진술하는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 공천을 직접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몇 명은 좀 더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연설문도 써주고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문재인이가 울산시 선거 바로 그거지. 바로 그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점에서 정치 개입의 정점에 있는 거죠. 선거 기획을 한 거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뭐 공약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누구 뭐 못 나오게 그렇죠. 제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선거 기획이지. 선거 기획이라는 거는 누구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잡는 건데 이건 그거 아니고 공천 과정에 당원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는 거지. 이것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이든 후든 이 행위만으로는 전혀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1호 당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죠. 더구나 이게 대통령 취임 전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는 대통령 취임 후라도 상관없는데 엄마 취임 전이니까 볼 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고.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뭐 대단한 사건처럼 폭로한 박찬대한테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묻잖아요. 그럼 이게 탄핵 사유냐? 그러니까 말 못하더라고. 저들은 맞다고 주장할 거예요.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하여튼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아니냐 뭐 이러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근데 우리 당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건 취임 전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러면 정무적으로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안 하는 것이 맞죠. 예컨대 대통령이라면. 근데 한다고 해서 좀 정치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왜 저 대통령이 나섭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네.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더욱이 우리 당내에서 공천에 관여한 것에 대해서 공천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민주당 자기들이 왜 주장하냐 이거죠. 나무당이래. 너 당은 친명행제 비명행사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이 이야기가 잘 들어보면 아니 경선 때부터 고생했다. 즉 대선 기여도가 있다. 그러니까 대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잖아요. 후보였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천의 기준 자체가 대선 기여도로 하겠다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그게 아니고 명태균 씨 당신이 말이야 지난번에 여론조사도 많이 가져오고 내가 당신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당신 내가 저 김영선 공천 줄 테니까 당신이 거기서 좀 도움 받아라 이랬으면 야당 주장이 그건 공천 거래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대선에 기여한 사람이니까 대선 기여도에 따라서 나는 그래서 마음에 걸려서 좀 이 사람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의견을 진술했는데 근데 뭐 당에 뭐 그래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더라. 그래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낄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 제가 김영선 전 의원하고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잠깐 당대표까지 했잖아요. 그 직무대행 당대표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알아요. 그래서 2년 반 전에 대선 때 23일인가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당대표 제가 그때 초선 의원이었잖아요. 맞아요. 대표 권한 대행이었는데요. 23일 동안 정말 당대표로서 요란하게 당대표를 하셨어요. 당대표 했어요. 그래 전직 대통령 다 찾아가고 김영삼 대통령 찾아갔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와서 제가 당대표로 왔습니다. 막 하는데 퉁명스럽게 보고 있다가 김의원 시집 안 갔나? 이름을 해가지고. 전방 시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때 각국 대사 저 예방도 하고. 하여튼 그때부터 해외 순방 빼고는 다 했어요. 아는데 지난번 대선 때 하여튼 열심히 다니더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다니더라고. 그리고 목소리 좀 크잖아요. 그리고 어디 현장에 가면은 왜 지난번에 수조에 손로 막 이거 마시듯이 막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마 그게 후보 시절에 사실은 정치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를 수 있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은 그 대통령이 그 기억을 한 것 같아요. 하도 열심히 다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건데 이거 뭐 정말 자 그건 그렇고 자 최고위원님 홍준표 시장이 요즘 이렇게 아주 아픈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저 좌파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막 탄핵하는데 그러면 왜 안 싸우냐 도대체 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당의 공식 입장이 없냐. 아니 한동훈이 뭐하냐.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공식 입장이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대변인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면 당의 공식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 대변인들이 아직은 대표 개인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너무 치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참.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당 대표께서 사실 이런 사안이 있으면 최고위를 오늘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안이 발생하면 최고위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가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협의도 하고 그리고 각 여러 가지 의견을 조합해서 그러면 우리 당의 의견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 나에게 위임을 해달라든가 또는 아니면 우리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실무진들에게 그러니까 뭐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는 법률 대응팀에게도 주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끝나면 다시 보고를 받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그걸 가지고 당의 공식 입장으로 만들자. 이게 이제 당 대표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최고위에서 그런 토론이나
오늘 아무 토론이 없었어요? 그 문제 관련해서? 오늘뿐만 아니고 지난 3개월 동안 네. 사실 그 중요한 인사를 위한 토론이라든가 또는 정책적인 토론 예컨대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또는 그 앞에 그 뭐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이 중요한 결정을 본인이 하면서 한 번도 의견을 모은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와 최고위원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기에 좀 소홀하게 하는 걸 넘어서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우리 당이 이제 제왕적인 총재 시절 거치면서 2번이나 정권 획득에 실패하고 그래서 이 제왕적 총재 시절 끝내고 당을 집단지성에서 움직이자고 해서 네. 그 집단지도 체제도 채택하고 당권 대권 분리 규정도 만들고 그다음에 투톱 체제도 만들어서 특히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당 대표의 전행을 막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협의제든 합의제든 그것은 이제 세부적인 그 사안에 따라 다른 건데 그러면 이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회의가 없더라도 긴급 회의 소집을 해서 그렇죠. 의견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의 공식 입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개인적으로 발언을 하고 그러면 대변인들도 당대표를 이제 어쨌든 서포트는 해야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대변인은 13명이나 됩니까 지금? 뭐 많이 임명했던데 한동훈이가? 대변인 저도 누군지 잘 모를 정도로 거기다가 전 대변인 전 또 비대위원 뭐 이래가지고 거기다 어떤 경우에는요. 법률 지원단 법률 자문위원도 있어요. 법률 지원단에 한 150명 정도 보통 변호사들이 이제 그 서포트를 하거든요. 그 중에는 이름만 올려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저도 법률 지원단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당의 법률 지원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바쁘다고 TV에 나가서 국민의힘 법률 지원 단장 법률 자문위원 이래가지고 나가서 마구 떠들면요 그 사람도 우리 당의 뭐 공식적인 당의 공식 입장이 돼버리지. 입장인 것처럼 해요. 그리고 최고위원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게 아니고 막 중구난방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좀 이걸 좀 해볼까 하는데 워낙에 전부 잘못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죠. 또 괜히 이런 것까지 싸우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참네 정말. 지금 당의 공식 입장 내지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조금 당 운영의 구조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정치 경험이 일천하고 또 지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거나 좀 곤혹스러울 경우에는 그거 쉽게 말해서 안전판으로 최고위원 회의라는 게 있잖아요. 최고위원 회의도 있고 회의를 해서 안건 회부하고 자기 마음에 들으면은 그거를 당론으로 정하면 되고 발표하면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고 넘어가도 되고. 항상 그렇죠. 항상 그래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생각을 당의 의사로 그냥 끌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회의를 그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공개 발언을 하고 끝나는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겠다 내지는 좀 기다려보자는 생각 또는 좀 지금 괜히 그 발언해서 좀 아직까지 시간이 안 됐다 이럴 때는 당 대변인들도 전부 그 대표만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근데 최고위원은 사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거기다가 사무총장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이래서 많은 분들이 그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집단지성을 모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그 이재명이가 한동훈이를 막 응원하더라고.
또 조국이는 화이팅 하더라고. 거기다가 박지원까지 하네. 이거 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20년 이상 우리 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상대당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당대표님 처음 뵀어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진짜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칭찬하는 사람들이 다 당대 최악의 최악당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칭찬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고 그래 너희들 망해봐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걱정스럽죠. 진짜 칭찬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한데. 그래도 한동훈이는 자기 칭찬한다고 기분 좋아할까? 설마 그렇겠어요. 아니,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몰라요. 근데 이제 보수 유튜버가 왜 날 이렇게 공격하느냐. 네. 대통령한테 항의한 거죠. 뭐 물어보셨는데 대통령 속으로도 아마 왜 그걸 나한테 이야기하냐 싶었을 텐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날 칭찬할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죠. 근데 저를 칭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도 뭐 별로 그럴 것 같고 박지원 그분도 옛날에 제가 국정원장 할 때 엄청 공격을 해서 꽁해 있고 조국 그 아저씨는 뭐 서로. 글쎄 그 보수 유튜버가 왜 자기를 공격하냐는 얘기를 왜 그 대통령한테 했을까?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설명해 줄 텐데. 신혜식 대표한테도 저 대통령한테 항의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 신혜식이는 저 당사 앞에까지 갔어. 네, 하니까 바로 저 문 열고 나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왜 나를 공격하냐. 네. 이런. 대구에 가서 한동훈 물러나라는 피켓팅을 아마 네. 이게 저 대구 시민이 들고 있었던 것 같고. 저 지난번 권영진 전 대구시장 권영진 의원 행사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도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대구 매일신문 저는 그 매일신문에 그건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전해 들었고 만평의 그 살모사 뭐 그것도 보고 했는데 약간 한동훈 대표는 그냥 보수 유튜버들이 이제 저런 식으로 그 자신을 공격하니까 여기도 이런 게 나오는구나 수준으로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지금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해요. 이게 대구 경북이 사실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고 또 대구 경북의 민심이 결국 우리 당의 주류의 민심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게 뭐 당심 민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대구 경북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당의 많은 부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면 결국 민심에서도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구 경북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의구심이 한동훈 대표께서 보수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고 그걸 강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면 그럼 박수를 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는 그 본인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대표가 대통령을 공격해서 대통령이 결국은 변화하는 것이 우리 당도 잘 되고 정권 재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 한동훈 대표 굉장히 그 중립적이거나 또는 사심 없이 정말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른바 쓴소리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진정성을 조금 인정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동훈 대표는 스스로가 미래 권력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을 공격한다는 인상을 거둘 수가 없고 역대 대통령들 저 후반기에 나타나는 이른바 차별화 그 차기 주자들이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해가는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른 주자가 이야기를 하면 또 그나마 차별을 하더라도 그나마 좀 덜한데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 힘으로 오늘 그렇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1호 김건희 라인이라 그러더라고. 그런 거는 저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께서는 이게 저 제2의 유승민 의원 그런 프레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이 대구 경북 사람들이 가장 그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면이거든요. 이 대구 경북 영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리, 인정 또 정의감 이것이 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비판적인 것이 아니고 강력한 비판 의식이 있는 거죠. 물론 지지자가 많죠 아직도. 근데 강력한 비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다수가 되면 그때는 이미 비호감이 이재명이보다 높으면 정치 끝내 말아야지. 어떻게 이재명이보다 비호감이 높을 수가 있어? 뭐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또 명태균이가 조작을 했나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공정해서 조사한 거예요? 공정하게 조사가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대충 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내려가서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여러 명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 친구들이 다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저하고 술 마시면 소주 한잔 하면 야 재원이 니 그만해라. 그 대표를 좀 도와줘야지. 니 말로 그래 니가 꼭 나설 필요 뭐 있노. 니 그 하다 다친다 이랬던 친구들이 요번에는 가가지고 소주 한잔 하는데 그냥 막 욕을 막 하길래 야 나무당 대표 보고 너 왜 그러니 당원도 아니잖아 임마. 제가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앞에 두고 불과 몇 달 만에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당이 당내 민주주의를 추진해 오는 과정, 당내 민주주의를 발전해 오는 과정 중에 당권 대권 분리, 그다음에 투톱 체제,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 이 민주주의 성과를 거뒀는데 그 중에 투톱 체제는 당 대표, 원내 대표가 있지만 당 대표는 당무를 총괄하고 원내 대표는 국회 운영에 관해 최고 권한을 갖는다. 그래서 국회 운영 뭐 예를 들어 특별감찰관 이런 걸 채택하려면 그 과정에 원내 대표와 당 대표가 그 의사가 충돌하면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 대표가 최고 권한을 가지니까 원내 대표 우선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를 잡아먹으려 하던 사람들 요즘은 반대로. 그래서 이게 참 옳은 말을 하고 살기도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만큼 또 민심이 무섭고 빠르게 변해요. 그럼요. 근데 이게 저렇게 민심이 변하면 잘 안 돌아온다는 것까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거꾸로 또 요즘은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저 때는 또 전에는 또 니 좀 그러지 마라 이러던 사람이 수고한다고. 심평 변호사의 그 한동훈 4대 불가론이 있어요. 그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심평 변호사님이 뭐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막 우리가 어떤 금과 옥조로 생각해야 된다고 뭐 그런 건 아니죠. 하지는 않는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집어내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7가지 참 4대 뭐 해서 지역 기반이 없다, 상징 자본이 없다, 외모에 집착한다, 외모에 집착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처가 리스크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처가가 안 나타나기만 하면 되니까. 이미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래도 뭐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고. 지역 기반이 없다. 사실은 지역 기반이 의외로 한동훈 대표 지역 기반이 이 대구 경북이 처음에는 상당한 지역 기반이었는데 많이 빠졌다고 제가 느껴요. 요즘은 저한테 오히려 반대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상징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오랫동안 너무나 이 가난을 대물림했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 기억이 있으니까 저도 어릴 때 사실 그 3년 동안 초밥만 먹고 컸어요. 그래서
버스 구경도 못 하고 어린 시절 보냈는데 요즘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이게 한 1000년 정도의 세월을 동시 겪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절에는 너무 도시적인 사람이 어느 순간 가서 표를 얻을 때 그냥 저 전통시장에 가서 오뎅만 먹는다고 해가지고 어묵 먹고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서민적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거 아니지. 예, 근데 이제 항상 서민적인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면 그 소구력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점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도시의 그 차가운 남자 뭐 인기가 있으니까 지금은 네. 차도남. 네. 그리고 일단 한동훈 대표가 그 키 크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진짜로 노력을 해요? 노력은 많이 하셔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사진 찍을 때는 뒤꿈치를 쫙 들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의와 전 국회의장 있잖아요. 예. 그분하고 이제 만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의 고문들. 정의와 의장은 귀걸이 장대한데. 그 키도 크거든요. 키가 큰데 그분이 이제 키가 크고 한데 이제 상임 고문님들이 쭉 있고 상임 고문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고문단의 의장이에요. 고문단 의장이죠. 근데 서서히 이제 이쪽 쭉 오는데 근데 이제 그냥 악수를 딱 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뒤꿈치를 확 뜬 거예요. 사진 찍을 때는 이게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그 어른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그리고 그 정의아 의장보다 키 커 보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 이런 참. 이거는 김재현 최고가 목격을 한 거라서. 아니 그거 저 동영상 보면 지금도 있어요. 그냥 저도 뭐 딴 데서 본 것도 아니고 보다 보니까 그래. 야 이거 웃겨서 진행을 못 하겠네. 아니 뭐 타이틀 뭐. 아이고. 우리 형이 저희 이 이야기하면 형한테 혼나지 싶은데 우리 형이 저 증권회사 사장이에요. 사장을 오래 하고 있는데 우리 형이 젊을 때부터 대머리예요. 가발을 썼어요. 가발을 썼는데 우리 형은 가발을 쓴 게 딱 보여요. 근데 그 집안 내력이에요? 김채고도 약간 머리가 좀. 그렇죠. 제가 머리가 제일 많아요. 집안에서는. 예. 어이구 자랑스러우시겠다. 집안 가면. 나이가 제일 어린 막내니까. 근데 우리 형은 30대 중반부터 가발을 썼어요. 예. 근데 우리 가족들이 형이 가발을 쓰지 않았으면 사장이 안 됐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형은 너무나 이제 가발 쓴 거에 대해서 뭐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뭐 한동훈 대표님에 대해서 자꾸 가발을 썼네 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한 대표님은 외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저한테 가발 썼느냐 안 썼느냐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지. 예. 안 썼잖아. 그 가발이냐고 자꾸 그러는데 저 가발은 아니에요. 머리숱은 작지만. 그러니까 모래성 생각이 나네. 네. 애써서 뭐 쌓아봤자 물 한 번 들어오면은 그냥 뭐 흔적도 없이 무너지는 건데. 근데 그 한 대표님이 어쨌든 대중정치인이기 때문에 외모에도 신경 쓰고는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그 김동영 대표한테 왜 머리 하얀 염색을 백발. 하지 않냐, 염색해라라고 했는데 끝내 염색을 안 하고 버티다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치인이 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젊어 보여야지 그 말에 염색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염색한 적 있어요. 예. 그래서 김대중이는 DJ DOC하고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한테 다가가려고.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그렇게 신경 쓰는 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봐요. 근데 그래요. 이제 지역 기반 상징 자본 뭐 그런 문제를 잘 극복을 하시면 좋죠. 심평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4대 불가론은 사실 약점에 불과하고 불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불가론이 되려면 절대로 안 되는 요소라 해야 되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보수 분열의 주인공이 되면 그것이 불가론의 그렇죠. 딱
보수 분열자는 불가지. 네, 그래서 그걸 네. 제가 표현하려다가 너무 심한 말이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근데 네. 그 프레임에 들어가고 있어서 그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구 경북의 그 많은 분들은 벌써 자꾸 그걸 걱정하거든요. 그래요.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좀 참 힘듭니다. 제가 참 제 팔자가 이게 뭔지, 제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붕어빵이나 하나 얻어먹었습니까? 근데 대통령님, 그래도 우리가 뭐 이뻐서 또는 뭐 저 무슨 빚져서 그런 게 아니고 한 번씩 꼭 말씀드리는데, 우리 당에는요 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사진만 걸어놓고 지금 우리 보수 정권에서 배출한,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보수 진영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사진조차 걸기 힘든다면요, 다음에 예선 또 어떻게 우리가 가서 펴달라고 하겠습니까? 너들은 정권만 잡아놓으면 이명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전부 이래야 되는데 앞으로 나오지 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대통령을 아끼고 보듬어서 그래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정당이 존립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럼요. 이거 그냥 이렇게 윤 대통령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그럼 이재명 대통령 만들랍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붕어빵도 하나 못 얻어 먹었지만 이래 열심히 참 잘못된 주장하는 분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기 가실 때 뭐 좀 챙겨드릴게요. 붕어빵. 거기에 꼭 그 윤석열 증 요거 하나 써주세요. 그래야면 별로 의미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한칼 김재원 최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